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흑자액은 86억 4천만 달러로 종전 최대치인 69억 1천만 달러의 기록을 훌쩍 넘어서며 1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이 2012년 기준 전년보다 18%나 줄어든 1조 3,500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 투자는 전년에 비해 13.7% 증가한 329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의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2030 세대의 7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의 92%, 여성의 65%가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나라를 위해 보낸 시간이므로 당연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트북 충전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골라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층간소음 방지 충격 매트,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의 품질 기준 등 이 표준화 과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6월 27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시황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가 지금 올랐습니다. 1838.11포인트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낙폭을 단숨에 만회하려는 듯 54.66포인트나 단숨에 오르면서 다시금 급락 이전의 수준으로 단숨에 올라가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575억 원.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팔아치우다가 오늘 드디어 순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게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기관이 거기서 힘을 보태야 되는데 282억 좀 적다 싶은 느낌이 드네요. 코스닥입니다. 19.03포인트나 오늘도 폭등을 했죠. 양시장이 모두 폭등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굉장히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512.10. 굉장히 많은 저희 프로그램의 전문가분들이 이틀 전에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줬는데 어제 오늘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해내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채워주시는 전문가분들의 예측이 딱 들어맞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계속 사들이다가 오늘은 소폭 파네요. 하지만 21억 원이기 때문에 순매도 물량이 아무래도 종목이나 업종별로 외국인들 안에서도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을 반영한 그런 정도의 매도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5원이 내리면서 1149.5원입니다. 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틀 전에 폭락을 할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니까 절대 팔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라. 지금 팔 시점은 절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을 여러분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좀 믿고 이렇게 간을 좀 두둑이 한 채 배짱 있게 버티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폭등장에서의 이 수익을 아주 그냥 달콤하게 맛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간의 손실 거의 다 메꿀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할 때라는 의견과 낙폭과대 저평가 기업에 집중하자고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7월 증시에 훈풍을 예고하는 장세라고요. 유럽 성장 정책에 주목하자고 합니다. 테마톡도 삼성전자 게임 컨텐츠 사업에 진입합니다. 게임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 대응하자고 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기택 과장의 우전엔 한단입니다. 증시 초겐 쪽에서는 조윤석 과장의 삼성전자 급등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하락 시에 낙폭 과대주를 매수하고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에 주목하자는 의견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시장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반등에 성공하면서 근래에 아주 보기 드문 그런 폭등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3% 이상 오른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움직임인데, 자,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외국인들이 아주 오랜만에 현선물 동시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또 15일 만에 현물을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들 연기금은 또
1조 원 아웃소싱 얘기와 함께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뭐 낙폭과대 대형주, 코스닥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다 모두 강세에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모두 다 강세다. 자, 이런 상승세가 이제 6월 말에 찾아왔다라는 점에서 오는 7월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 뭐 6월 한 달 내내 이제 지난주까지 3주 연속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반 이제 하락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일단 이번 주부터는 아무래도 그간 뭐 시장금리 상승만 갔던 것이 약간 주춤해지는 양상 같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금리가 워낙 또 6월에 빠르게 올라서 좀 금리 상승도 주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월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겠지만 채권 금리 상승이 뭐 상승 속도가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또 유럽에서는 금주 EU 정상회담부터 다음 주 노동장관 회담,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성장책 강화 정책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들로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뱅가드 악재는 7월 3일 날로 이제 완전히 해소되는 부분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낮은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부진, 그 향후에 이제 QE 축소 로드맵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의 지속성,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이제 6월 큰 폭 하락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선진 증시 대비 상대적 약세 관점을 계속 유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에서 1,9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정상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일단 200주 이평선 기준으로 2.58%가 저항선인데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본다면 200주 이평선이 중요한 이제 금리 상승의 저항선이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나타난 장기 추세 저항선이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은 주춤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고점 확인이 이미 되었다 보진 않습니다. 다만 상승 속도가 잠시 주춤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은 속도는 느리지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양적 완화로 수혜를 받던 투자의 대상이라든지 중국 동향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서 다른 G7 국가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이게 정책 모멘텀 기대가 되고요. 또 가격 매력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금리 상승도 주춤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서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팔고 이제 끝내는 것보다는 아직 좀 더 긍정적인 단기 관점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식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초견촉 시간입니다. 가능해서 하나하나까지 모두 살펴드리는 SK증권 역산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이 이 2분기 실적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2분기 실적 7월 초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컨센서스를 충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없다는 말이죠. 즉 낙폭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모습들이 여태까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계속적인 동일 패턴을 보여왔다는데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적 발표 이후에는 상당 부분 모멘텀을 상실했었기 때문에 좀 그 이후에는 매도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7월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매도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좀 걷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매도와 매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매도가 찍히지 않았다는 것만 대해서도 시장은 조금 환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지지선 부분이었죠. 130만 원대에서 133만 원 부분이 깨졌을 때 일시적으로 하회했었는데
있는데 그런 것들이 펀더멘털상이나 실적 부분이 가까워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강력한 믿음으로 즉 가격이 지지선을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33만 원 미만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좀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7월 초까지는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실적 발표 즈음에서 좀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옳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항상 시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상당 부분 많이 빠졌던 종목들부터 반등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 하락이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서 촉발된 하락이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대부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반등할 때도 기존의 삼성 스마트폰 부품 중에 대장주를 했던 것들이 가장 빨리 먼저 올라오고 또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패턴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폭과대주가 올랐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을 보였었죠. 일정 부분 수급적인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지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 특히 바이오 업종 두 개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적인 바닥을 만들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과 같이 매수에 동참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른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도 살펴보면 대표 종목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던 것은 핸드폰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늘었던 것에서도 특히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바로 하이엔드 갤럭시 S4나 그런 시리즈들이 성공을 했던 요인이었습니다. 점차 부품의 품격이 좀 높아졌던 상황이고요. 또한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새롭게 쇼티시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나 케이스 같은 업종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쇼티시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증설이 이루어지거나 증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곧 생산이 임박한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표 종목이 IR 필터를 생산하고 있는 옵트론텍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년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돼도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퍼5 정도의 극심한 저평가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가장 큰 단일 모델에서 판매량이 가장 큰 갤럭시 S 시리즈를 보유하고 또한 하이엔드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옵트론텍이 이렇게까지 저평가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진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진화가 진행이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말고도 스마트워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폰의 전면 유리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사파이어 채택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에 조금 주목을 이제는 좀 가지셔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표 종목이 바로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죠. 즉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셔서 2분기, 3분기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조금 더 충족시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옥석가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종목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무차별적인 반등이 한 번 정도 주식이 쉬게 될 때는 많이 빠지는 종목과 덜 빠지는 종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될 때 좀 덜 빠진 종목들 위주로 추후에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수 시점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단기적으로 몇 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을 때 하락 변동성이든 상향 변동성이든 그런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그런 대표 업종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옳지 않나 판단합니다. 네, 지금 뭐 사들이기엔 좀 타이밍상으로 오늘 좀 늦었다. 뭐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곧 2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이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네, 계속적으로 저희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IT, 그리고 자동차, 통신업종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IT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 경제뿐만 아니고 지금 이머징 마켓 쪽이죠.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소비 여력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IT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에서 파이가 점점 커지는데 그 파이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삼성을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마켓쉐어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뿐만 아니고 소비재뿐만 아니고 반도체 시장까지도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T에 대한 EPS 상향은 3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에 대한 소비 시즌을 대기하기 위해서는 3분기 때 재고를 조금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생산이 좀 필요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릴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IT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심 업종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동차 업종이죠. 현기차 글로벌 점유율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 쪽에서 약간 수입차의 시장을 뺏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증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정도로 판매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또한 매출액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전부 다 오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거는 지금 현대모비스입니다. 즉 멀티플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비스, 즉 부품업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통신업체입니다. 통신업체 같은 경우는 LT 대변역기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국내에서는 LT 투자가 마무리가 되고 또한 LT 어드밴스가 조금 진행이 더 되면서 통신 장비 그리고 통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래픽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T에 대한 대변역기 통과가 진행이 되면서 수익이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까지 좀 포함한 여러 가지 통신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신규 종목을 하나 좀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금 40% 정도 있었는데 20% 정도 SGNG라는 기업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GNG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우선 그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퍼 3 미만의 아주 극심한 저평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2,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170억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추세가 꾸준히 유지하게 된다면 아마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GNG는 사업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시트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시트 부분의 대부분을 한국 GM 쪽에 납품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새 GM 쪽에 굉장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떤 국내에서 마켓쉐어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수혜가 결국 SGNG 시트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품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SGNG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종가를 충분히 편입을 해도 4,5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GNG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보시고 시장의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그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조합을 하셔서 잘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지난 포트폴리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현금이 40%이고요. LTS가 20, 동바이텍이 20, 이라이콤이 20씩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편입이 세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LTS가 마이너스 7.3%를 비롯해서 지금 세 종목이 모두 소폭이나마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진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손실 난 것들도 회복이 되리라 믿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AS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손실이 있었던 LTS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매수했던 전략이 옳지 않았나 조금 반성을 해보고요. LTS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 반등이 지속이 된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수주액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회사 가이던스를 충족시킬 정도의 가이던스 수주 실적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3분기 말부터는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것들도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이 빠졌기 때문인지 그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 드리고요. 기존에 제가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낮추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부혜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급격한 상승 약 9,000원 정도까지 나왔다가 지금 7,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성장에 조금 스토리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은 멈출 수 없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동부혜택이 부품 사업주의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증가하면서 결국 연간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거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랄콤입니다. 비한류 대형화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선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시장 확대가 계속적으로 있을 그런 상황이고요. 각 그 선두 메이커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하이엔드 모델뿐만 아니고 요즘은 저가 핸드폰에 대한 수요, 지금 판매가 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생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CD 시장에 대한 구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이콘 같은 경우도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홀딩하셔서 목표가까지 대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손실이 나 있긴 합니다만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서 함께 수익률도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눴고요. 끝으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증시 반등에 게임주가 일제히 함께 상승을 하면서 증시 반등하는데 힘을 톡톡히 보태고 있는 양상입니다.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정대입니다. 네, 자 게임주가 오늘 상당히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도 뭐 조이맥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오이즈 게임즈, 엔소프트 등등 지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게임주의 전반적인 상승 배경이 어떤 걸까요? 뭐 3, 4%씩이나 탄탄하게 올라져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 일단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뭐 이제 상승 업종이나 하락 업종 배경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비상의 단계, 즉 비상의 문턱에서 봐야 될 테마로는 게임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그럼 일단 봐야 될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음원 관련 산업에 이어 게임 관련 산업까지, 즉 컨텐츠 산업 전반에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최근에 음원 관련 종목과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엑스레이를 들여놓고 봐야 되는 건요. 왜 삼성전자가 과연 투자를 할까? 즉 휴대폰 시장의 장악을 위한 전략적 제스처이다. 그것 때문에 이 관련 업종들, 특히 최근에 게임 종목들이 좋았고 또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다음 분기에도 실적을 동반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으로 유지되면서 앞으로도 게임 쪽은 더 비상할 거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게임주를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게임 시장, 특히 뭐 휴대폰 사업과의 연계를 노리고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게임주의 전반적인 상승에 한 튼튼한 뒷배경이 돼주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향후 전망과 전략을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잡아봐도 될런지 궁금한데요. 예, 먼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게임 산업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분할 매수 대응하셔도 되겠고요. 전망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향후 주가는 꾸준한 실적과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구체적인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음원을 비롯한 즉 게임 산업까지 이렇게 투자 의지를 보이는 거는요. 이 이유를 알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성장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의지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타 글로벌 경쟁업체인 구글이나 애플처럼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탄탄한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비하죠. 반면에 이제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는 각자의 컨텐츠 웹을 통해서 음원과 그리고 게임을 판매하면서 그 사용자들의 ARPU 즉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한 구글과 애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OS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애플은 iOS라는 그런 그 윈도우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인데요. 현재 삼성은 이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로열티를 제공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이런 어느 정도의 좀 그 구글 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 지금 타이젠이라는 그 OS를 만들고 있고요. 이 타이젠을 사람들한테 널리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게임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자신들이 만들어낼 앞으로 그 스마트폰에 탑재할 타이젠이라는 그 OS를 사람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제스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삼성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달부터 게임 업계와 수백억 대의 그 뭉칫돈을 삼성 쪽에서 푼다라는 이런 뉴스가 3월 달에 있었고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우리나라 게임 사업에서도 그 삼성이라는 큰 이미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프로모션이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만 잘 만들어서 뭔가 좀 아쉬움이 남죠. 이번에 좀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좀 호각세를 이루는 좋은 그런 시장 선점에 좀 잘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주 가운데 투자 가능한 종목 어디를 고르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삼성과 전략적으로 먼저 제휴를 맺은 게임빌이거든요. 어제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안 좋은 악재 때문에 지수 영향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좀 밀렸었는데요. 지금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재 뭐 종가 매수로 매수를 추천드리겠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74,3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손절가는 74,300원, 즉 5일선 부근입니다.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져가실 분들은 꾸준하게 매일 종가에 조금씩 매수해보시면 충분히 이 종목은 승산이 있다.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에 이제 갭이 좀 지지라인이었죠. 최근에 지지라인이었던 요 9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목표가로 잡아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빌 상한가 한번 올라간 이후에 조금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멀리 내다보면 조금 전에 삼성과의 어떤 그 전략적 제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단기간으로 뭐 접근할 만한 그런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내다보고 접근할 만한 종목으로 정대희 멘토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테마톡도 게임주에 관해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자, 수익률 좀 더 개선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이테스트가 3.1% 올랐고요. 유진로봇도 7.4%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삼천단제약 추천받은 지 얼마 안 됐죠. 8.5%나 무려 올라 있고요. 우전엔 한단과 플랜티넷 두 종목만이 손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손절가를 터치한 상태입니다. 네, 전진우 팀장의 삼천당제약이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너스 7.8% 손절가 터치, 우전엔 한단의 현주소인데요. 자,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일단 오늘 반등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하락폭은 아시겠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하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과 무관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믿어보시고 다시 재접근 가능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뱅가드 물량이 풀리자마자 삼성전자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7월 달은 기대도 좋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달은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로 가름을 해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한국사이버결제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한국사이버결제. 자, 추천하시는 사유와 가격대에 대한 설명 주시죠. 예, 일단 1분기서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을 보면 계절적인 성수기가 1분기보다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은 회사입니다. 가장 부실했던 1분기가 사상 최대 매출, 그러니까 334억, 그리고 영업이익 27억을 기록하면서 일단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6%나 성장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대략 16,000원을 찍고 시장 위험 때문에 결국에는 12,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 2분기 때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보다 6억이 더 많아서서 결국에는 7%대 영업이익이 개선돼서 8%대도 영업이익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시장의 위험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하반기까지 보실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2분기 실적 33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33억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실적 대비해서도 PER이 8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종목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러니까 결제 종목들은 15배에서 안정적인 성장 때문에 12배에서 15배 정도 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사이버결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추천을 받은 종목인데요. 이 가격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잡아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원고를 보냈을 때만 해도 11,000원대였는데요. 네.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매수 단가를 12,000원대로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매수가 체결된다라고 하면 종목을 들고 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기다려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가 10,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따라잡기는 아직까지 시장에 상존하는 그런 변동성, 큰 변동성이 완전히 앞서진 건 아니니까 신경을 좀 써야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진정한 가치 투자의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 포트를 열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페넨터가 10%, 어버브 반도체도 역시 10%입니다. 그 밖에 LOT 베큐um, 아이테스트, 한양 ENG 세 종목이 각 20%씩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점검을 해보면요. 펜엔터테인먼트는 마이너스 41%, 또 손실 구간이죠. 어버브 반도체가 45% 올라 있고요. 한양엔지, 아이테스트, LOT 베큐um 세 종목은 추천한 이후에 시장 전체가 워낙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현재는 손실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9, 3, 2%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손실폭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포트 수익률이 45%에 달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먼저 해보죠. 예, 제일 먼저 지난주에 바로 추천했던 LOT 베큐u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시장 자체가 폭락하면서 마찬가지로 동반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 폭락했지만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변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서 기업의 실적 자체가 영향이 있거나 환율에 영향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 또한 내려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내려갔지만은 기업의 가치 또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목표가와 내재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변한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가치 투자라면은 시장 자체가 폭락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서 좀 더 좋은 가격대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시장이 폭락이 올 경우에는 항상 지나고 나서는 그 부분이 바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포심에 투매의 사람들이 모두 같이 던지고 있을 때 오히려 반대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OT 베큐um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T 베큐u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장이라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의 집행이 들어갈수록 LOT 베큐um 또한 실적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더욱이 그 진공 펄프 같은 경우에는 AS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또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6,000원 정도 구간에서 약 1차적인 작은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6,000원 정도의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아쉬운 것은 시장 자체가 앞으로 흐름이 앞으로 큰 폭으로 다시 상승세로 올라갈지 하락재로 전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6,000원대 구간인 1차 구간이라 생각하셔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좋다고 보시겠습니다. 내일 당장 주가가 다시 오를지 오늘 10% 가까이 상승했지만 내일 5% 상승을 할지 내일 다시 5% 하락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올해 연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종고점은 8,000원, 7,000원 이상에서 목표가를 예상하고 있는 8,000원에서 9,000원 이상까지는 예상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아이테스트 역시 주가 자체가 시장 자체가 폭락하면서 동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LOT 베큐um과 아이테스트 기타 다른 종목 어버브 반도체나 한양이해전지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는 이런 종목들 역시 실적이 변한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자체만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보시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물고기가 늘어서 물반 고기반이 된 게 아니라 물이 줄어서 물반 고기반이 된 거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항상 투매가 나오거나 시장이 과다하게 폭락할 경우에는 반대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긴 호흡으로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런 아이테스트 후공정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키지와 테스트 쪽을 볼 수가 있겠는데 패키지 쪽에서는 시장 진입 장벽이 조금 낮지만은 아이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가 장비 같은 경우는 한 세트당 장비 가격이 워낙 고가입니다.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시장 어느 정도 진입 장벽,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아이테스트가 IFRS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감가상각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더 좋아질 가능성, 약 100억에 가까운 이익이 더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좋은 가격대, 약 2,000원 초반대 가격이라면 좋은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ENG입니다. 한양ENG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 설비 업체에 대비해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클린룸 같은 배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장비업체들의 수주가 일어납니다. 이 한양ENG는 배관을 하는 업체입니다. 즉 장비업체들이 수주 받기 전에 한양ENG는 먼저 수주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업체로는 뭐 성도ENG라든지 한양ENG라든지 이런 배관업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ENG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 한양ENG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보다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건 3분기 실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자체가 폭락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17라인이라든지 화성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A3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를 딜레이하겠다, 미루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상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양ENG 또한 실적 또한 꾸준히 잘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6,000원대에서 6,500원 정도의 1차적으로 박스권, 작은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6,500원에서 이 정도의 가격대라면 1차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분할 매수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한양ENG도 올해 연말 또는 내년까지를 봤을 때는 10,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당장 지켜보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매우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약 10%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꾸준히 MCU 부분에서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버브 반도체는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매년 10%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색 가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32비트 MCU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조금씩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성장세보다는 내년의 성장세가 더 기대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부 반도체도 이렇게 시장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들고 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가장 손실폭이 크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시장 자체가 폭락하면서 마찬가지로 펜엔터테인먼트 역시 동반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실적 부분이라든지 모멘텀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산가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안정성, 사업의 성장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구간도 뭐 그렇게 막 좋은 많이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펜엔터테인먼트의 BM이라든지 자산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3,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상승 초입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동반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꾸준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내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또 오늘도 몇 가지 들어보죠. 예,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자체의 예측을 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홀짝 게임입니다. 내일 당장 오를지 지금 당장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언급해드리는 한양ENG라든지 아이테스트라든지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올 수가 있다. 올해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오니까 이 내재 가치 예상 실적 대비해서 이 정도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미국의 실적이 어떻게 미국의 그 경기 영향 지표가 어떻게 된다, 중국의 영향 지표가 어떻게 된다,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뚜렷한 몇 개의 지표만 가지고 시장 자체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 오히려 이 시장이 폭락하고 있을 때는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종목들의 펀드멘탈은 이상이 없는가, 내가 가진 종목보다 다른 저평가 더 싸진 종목들은 없는가, 이렇게 더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시장 자체의 효율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폭락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낙폭 과대인 종목과 저평가인 급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가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표, 즉 차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저평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평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고, 또 올해 실적 말고도 내년, 내후년, 즉 앞으로 성장, 앞으로 얼마나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성장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인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낙폭이 많이 되고 반등이 나올 때 1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탑픽, 즉 주도주 종목, 주도주 섹터에 있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1순위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같은 경우에 휴대폰 부품주에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에 납품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판매가 부진이 되면서 휴대폰 부품주들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휴대폰 부품주들이 다 하락을 했지만은 그 삼성전자 갤럭시 S4는 판매가 부진이 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중저가폰,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이지만 중저가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판매가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처, 삼성전자 말고도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어 있고, 갤럭시 S4 말고도 중저가 폰에 납품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 소재,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출 성장,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폭락하고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싸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제 또 앞으로 편입해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발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후보군들이 있습니까? 예, 보통 저희가 탐방을 갈 때, 제가 탐방은 보통 일주일에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곳을 다녀왔지만은 그 중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들 몇 군데를 뽑았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소형주만 투자한다라고 보시는데, 중소형주 말고도 나름대로 가치를 생각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면은 대형주도 상관없이 편입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탐방을 하고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실 경우에는 충분히 35,000원 구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PT라는 종목입니다. KP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제와 오늘 급등을 했지만은 KPT가 올해 예상 순이익이 5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아직도 PER 3점 몇 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코스닥 관련주 같은 경우는 퍼 5배에서 8배 정도의 수준인데, KPT 같은 경우에는 퍼 3점 몇 배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한가에 가더라도 지금 구간은 더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휴대폰 부품주들, 특히 하드웨어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에 OCR이라든지 삼성에 들어가는 이 인프라웨어, 이쪽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가격대에 온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보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리미리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최종 포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김상균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이 30%이고요. 페넌트와 어보반도체, 에로티베큐움이 각 10%씩 비중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양 ENG와 아이테스트가 20%씩으로 그나마 좀 비중이 많게끔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는 각 10%씩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주식의 어떤 시장의 급락을 틈타서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서 비중을 보다 더 싼 가격에 늘린 것의 결과로 지금 두 종목이 각 20%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포트의 수익률은 45%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아무래도 수익이 좋지는 않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가 마이너스 41%, 어버 반도체가 반대로 그만큼 올라 있습니다. 45%가 올라 있고요. 한양에너지, 아이테스트, LOT 백큐 세 종목 손실권입니다만 아직까지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반가운 그런 폭등장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후반까지 잘 한번 마무리돼가지고 좋은 마감 시황 가지고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